일일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핫 20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너도 해봐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동 기자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동 기자가 힘든데 약간 억지로 텐션을 올리는 그런 표정과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체력을 지셨지만 어떻게든 진짜 이 방송만큼은 텐션을 하겠다 프로로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제가 이런 미안한데 부분. 제가 뭐라고 예. 프로예요. 뭐 방송 프로 아니야. 예. 이번에 또 아주 엄청난 핫 이슈.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올림픽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올림픽 기간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솔직히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스포츠는 농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팀은 굉장히 인기 팀인데 이번 올림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지금 뭐 사실 미국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도 있고 또 지치가 있는 스페인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렇죠. 호주도 있고요. 네. 또 한 팀이 프랑스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프랑스가 미국을 1차전에서 잡아냈었고 그렇죠. 강력하게 잡아냈었고 그래서 일단 그 도쿄올림픽에서 지금 우리 드림팀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강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 부분 좀 해보고 저희가 역대 드림팀 최강팀이 어디냐? 이동환 기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나 진짜 궁금한데 뭐 여러분들 역대 최강이면 어디라고 지금 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팀이에요. 근데 이동환 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도쿄올림픽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동환 기자 말씀하세요. 네, 이 도쿄올림픽 로스터를 제가 일단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뭐 이렇게 띄워주실 겁니다. 그렇죠. 편집자께서 띄워주실 거고 가드 쪽에 릴라드, 부커, 할로데이, 미들턴, 라빈 있고요. 포드 쪽에 듀란트, 테이텀, 켈드 존슨, 제라미 그랜트 그리고 빅맨의 아데바요, 드레이먼드 그린, 자베일 맥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프랑스에 패했고 그 이후에 두 경기 모두 잡으면서 지금 8강 진출을 했는데 지금 8강 첫 경기에서 스페인을 만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도쿄올림픽 로스터를 이렇게 보면 약간 1.5분까지는 아닌데 1.7분 느낌이에요. 1.7분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켈든 존슨이나 뭐 제라미 그랜트, 저벨 맥기, 이 선수들보다는 뽑아야 될 선수 뭐 르브론이나 사실은 많은데 뭐 이 선수들이 이제 그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각각 뭐 불참을 하기도 했고 뭐 스테판 커리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약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게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뭐 제임스 하든,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코로나 혹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부상 휴식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차출을 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멤버들 어떻게 잘 모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뭐 코로나 뭐 접촉 이런 것 때문에 브래들리 빌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되게 무게감이 확실히 많이 약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데빈 부커라든가 주루 할러데이, 크리스 미들턴 같은 선수들은 챔피언 결정전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 때문에 사실은 대표팀 훈련 일정을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프랑스한테 패했어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마데바, 드레이먼드 그린, 저벨 맥키가 있는 그 센터진. 그쵸. 어떤 수비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프랑스전에서 고베어를 갖다 맞지 못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바요나 그린이나 사실 이 두 선수는 NBA에서도 올스타 레벨인데 그렇죠. 이게 피바 룰과 또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NBA 레벨에서는 페인트 존을 비워놓고 수비를 해야 되니까 민첩한 헬프 디펜스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피바 룰에서는 그냥 집 짓고 있을 수 있거든요. 소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자체로서 어떤 높이 그냥 피지컬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아데바요나 그린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하죠. 좀 약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말씀하신 대로 루디 고베어라든지 스페인이 지금 가술 형제가 또 나오는데 그렇죠. 마크 가술, 파워 가술 이런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비교하면 순수 높이에서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페인트 존 어떤 득점 싸움에서 어떤 열세로 이어지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문제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뭐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몰볼이 여전히 도쿄올림픽에서도 트렌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팀이 강팀이 되는 골밑 수비가 기본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허술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 단
더 큰 문제,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릴라드, 부커, 그 다음에 라빈, 듀란트, 테이텀까지 모두 매 경기 30점 이상 넣을 수 있는 강력한 득점력을 가진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슈팅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쵸. 그 부분이 이제 뭐 시즌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 그 체크가 쉽지 않다라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어우러질 것인가. 네. 1옵션을 정하고 2옵션을 정하고 3옵션을 정하고, 만약에 1옵션 공유했을 때 2, 3옵션이 어떻게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훈련이 많지는 않았다. 그쵸.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가 부진하고 듀란트가 부진했을 경우에는 효율이 급격하게 막 떨어지면서 프랑스전 같은 경우는 졸전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최근 예선 마지막 경기 체코전을 이렇게 보면 듀란트의 어떤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중반에 투입됐던 테이텀이 27점 넣으면서 야투율성을 극강을 달하면서 완벽하게 물리쳤는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NBA에서 뛰는 미국 선수들이 피바 무대에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초 바이올레이션의 차이 때문에 그 적응이 안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코트가 좁아요. NBA 규격보다 피바 규격이 약간 좁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NBA에서 조금 이제 코트 자체도 넓고 3점 라인도 길다 보니까 뻥뻥 뚫려 있는 공간을 엄청난 스피드와 운동력으로 쭉쭉 뚫어대는 선수들이 피바에서는 그 비좁은 공간에 비집고 들어간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유럽 선수들 파워도 좋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인구가 달라요. 그래서 NBA에서 점프슛 뻥뻥 들어가던 선수가 피바 공인구를 쓰기 시작하면은 감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건 그렇죠. 지금도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도 기사가 조금씩 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2008년부터 이제 올림픽 지금 3연속 금메달을 했는데, 이때 어떤 해결책이 뭐냐면 그 공에 상관을 안 받는 슛이 뭡니까? 덩크입니다. 그렇죠. 덩크 걸리치는 사실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대표팀의 기조는 강한 수비 후에 이제 공수 전환 스피드 확 올려서 그냥 르브론이랑 웨이드 뭐 이런 선수의 덩크로 그냥 찍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만약에 하프코트 오펜스 5대5를 해야 된다면 듀란트나 앤서니 같은 점프슛 감이 완전 차원이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짧은 거리에서 3점을 뻥뻥 때려대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건데, 지금 미국 대표팀은 일단은 일선 압박이 한 7, 8년 전의 대표팀들과 비교하면은 약하죠. 많이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에서 뭐 할러데이, 미들턴 좋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그 압박감을 못 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티로의 역습 득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5대5 농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리바운드 그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속공들도 많이 그렇죠. 안 나오고. 쭉쭉 못 나가고. 이렇다 보니까 5대5 농구를 하게 되면 이 미국 대표팀은 지금 이 좁은 피바 코트에서 돌파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듀란트나 릴라드 같은 선수들이 밖에서 점프슛을 꽂아야 되고, 이거는 근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NBA 탑 클래스 선수들이라도 이 기복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기복이 겹치는 경기가 생긴다. 프랑스전처럼. 이러면 그 경기는 완전 잘못하면 말아먹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미국 드림팀 우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선에서 어떤 컨디션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선전을 통해서 좀 메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8강부터 더 세지면서 결승에 이제 최상 어떤 그런 전력을 갖다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일단은 프랑스전에서 패했고 경기력이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쵸. 난 다음에 그 체코 이란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갖다 거뒀고, 체코전에서 좋았던 거는 야투율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났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체코는 또 토마스 사토란스키 선수가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스페인이나 이제 슬로베니아나 호주 이런 팀들 만나면 뭔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걱정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그러니까 8강에서 스페인을 만나고 4강 올라가면 제 생각에 호주 만나거든요. 그렇죠. 호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게임을 하나요? 예, 호주 아르헨티나 붙는데, 지금 사실 뭐 호주가 에런 베인스가 목 부상으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탄탄한 팀이고, 그렇죠. 호주 만나면 미국이 또 지금 연습 경기에서도 호주한테 한번 졌고, 그렇죠. 호주가 호흡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패티미스는 NBA 패티미스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피바의 패티미스 진짜 그 약간 커리예요. 커리. 패디 커리. 패디 커리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진짜 좀 불안해요. 여기 8강 4강부터 좀 불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담 못 하겠어요. 금메달을. 도쿄 올림픽 뭐 미국 드림팀 우승 가능성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동환 기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자, 역대 최강 팀은 누군가?
자, 네. 자막이 이렇게 뜰 겁니다. 저는 당연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드림팀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동훈 기자가 갑자기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진짜? 어디야? 저는 2008년 베이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한번 해볼까? 좋지. 그랬는데 자 해보십시오. 네. 근데 제가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 이거 그냥 개론인데 네. 짧게 얘기를 할게요. 좋습니다. 자, 1992년 바르셀로나는 그냥 명예 전당에 있는 선수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은 팀이에요. 뭐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고 찰스 바클리, 레리 버드, 뭐 스카티 피펜, 여기에 또 누구냐 매직 존슨. 이 팀은 견줄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진짜 레전드들이네요. 와. 네네. 자, 근데 2008년 자 베이징. 네. 자, 제가 일단 가드부터 살펴볼게요. 제이슨 키도 좋아요. 코비 브라이언트 훌륭하고 드웨인 웨이드 좋아요. 크리스 폴 엄청 좋고 데런 윌리엄스, 마이클 레드. 그다음에 포드가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서니, 크리스 보시, 칼로스 부저, 테이션 프린스. 좋아요. 르브론하고 카멜로가 있다는 것만 해도 뭐 크리스 보시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엘리트 빅맨이었으니까. 네.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예요. 네. 좋아요. 좋은데 이 팀이 최강이라고요? 자, 들어봅시다.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뭐 저희가 띄워드리고 계실 텐데 그 올림픽별로 팀 로스터를 저희가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내가 싸움 잘못 갔다. 솔직히. 그렇게 하면 갑자기 힘이 빠지실 텐데.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92년 보니까 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다. 하지만 막상 붙으면은 네.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케이. 메인 밸류는 92년이 무섭죠. 네,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빅맨진에서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빅맨진은. 하지만 그 앞선의 압박, 그 역습,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요 선수들 그리고 크리스 폴까지, 키드까지 이 속공 전개 능력은 제가 봤을 때 92년에 매직 존슨 제외하면은 사실 오히려 더 좋다. 전방위적인 이 역습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08년 대표팀이 이 92년과 붙었을 때 자기들만의 리듬으로 역습 중심의 어떤 농구를 한다면 제가 볼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예를 들게 이게 92년 드림팀이 손발을 맞추기 그러니까 거기도 훈련 캠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학 선발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왜 패했잖아요 한번. 네. 20분 정도 게임을 하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드림팀 같은 경우에도 뭐 약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속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2008년도 베이징 때 감독이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이었고 네. 그 92년도 바르셀로나 때는 척 데일리 감독이었고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이 코치였어요. 코치였는데 그때 당시에 드림팀이 대학팀 선발한테 패한 거는 뭐냐면 척 데일리 감독의 계략이었다. 우리은행 위성 감독이 좀 잘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나태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냅뒀다가 경기력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 확 잡아서 올리고 이런 부분인데 척 데일리 감독이 그 계략 썼다. 그러니까 대학 선발전에서 그때 당시에 드림팀이 가장 큰 약점이 뭐였었냐면 이제 2008년 베이징 그 대표팀이 매치업 상승이 좋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작은 가드들한테 좀 약해요. 빠르고 작은 가드들. 그러니까 속공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이 드림팀은 빅 라인업이니까. 그쵸, 크죠. 존 스타턴 뭐 정도 빼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스토퍼가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에요. 그쵸. 마이클 조던이요. 근데 이날 대학팀 선발전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뛰질 않았어요. 척 데일리 감독이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게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이클 조던하고 뭐 찰스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죠. 그쵸. 2008년도 베이징 대표팀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바르셀로나 드림팀. 그러니까 이 팀이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때도 문제가 뭐였었냐면 저는 이제 그때 직접 있었었거든요. 현장에서 봤죠. 예, 그때 베이징 올림픽을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뭐였었냐면 과연 이 센터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그때도 센터진이 문제였으니까. 특히 이제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었는데 스페인의 이제 가솔 형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의 내외각이었던 콤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 것인가가 문제였었는데 베이징 때 마이클 슈셉스키 감독이 이런 전략을 냅니다. 어떻게 전략을 내냐면 아까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트랜지션을 엄청 빠르게 할 거야. 그 르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속공을 펼쳐. 그리고 슛은 코비한테 맡겨. 야 카멜로 너는 수비를 해.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속공을 엄청나게 빠르게 해요. 그 빠르게 행동 대전이 누구냐면 크리스 폴이고 드웨인 웨이드였어요.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이게 그럼 92년도 그 바르셀로나 드림팀한테 안 먹히는 이유 첫 번째는 리바운드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예. 트윈 타워. 네, 데이비드 로빈슨하고 패트릭 유잉이 있고 여기 뭐 스카티 피펜, 카누 알론 뭐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찰스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리바운드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속공을 하려고 그러면 거긴 디펜더가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이라고요. 속공도 잘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니까. 어떡할래요? 아 근데 저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원초적인 운동력으로 네. 사실은 승부를 봤던 팀이 2008년 대표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만 보면은 네. 92년은 파워와 사이즈의 팀이고 네. 2008년은 원초적 운동력, 로우한 운동력을 많이 쓴 건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상대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코비 브라이언트, 세트 오펜스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조던 어느 정도 상대는 이때 코비는 전성기예요. 완전 네. 평균 35점 이상을 넣는 네. 전성기의 최고의 공격수고. 아니요, 전성기 좀 떨어졌을 때지. 2008년도면. 예, 약간씩 이제 예, 예. 전성기 마지막 구간. 코비 워낙 위대한 선수긴 했지만 살짝 떨어질 때죠. 예. 아무튼 그래서 마이클 조던과 어느 정도 상대가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매직 존슨의 어떤 속공 전개 이런 것들 사이즈 활용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르브론 제임스를 붙이면 됩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를 포인트 가드로 활용하라. 제가 슈셉스키 감독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 바클리의 파워 게임은 카멜로 앤서니와 드와이트 하워드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미국 대표팀이 만약에 트윈 타워 라인업으로 나오고 거기에 뭐 레리 버드, 조던, 매직 존슨 이 사이즈로 나오면은 아 되게 사이즈 싸움에서 무섭긴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무섭긴 하네요. 92년도 바르셀로나 때 사실은 이제 구멍나는 로스터가 두 명인데 일단 첫 번째 레리버드예요. 허리 부상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 뛰었었고 사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리스찬 레이트너. 뭐 이 선수가 이제 당시에 이제 대학에 있었었죠. 최고 대학 무대에서는 날려주던 선수였죠. 그래서 보면 92년도 바르셀로나 때 가장 유명했던 연습 경기가 뭐냐면 팀 조던 팀 매직 이 두 선수가 놓고 이제 자존심 대결을 벌였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은 뭐 완전 최전성이었고 매직 존스 좀 이제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크리스찬 레이튼을 그럼 누가 데리고 갈래 그러니까 칼리지 보이라고 불렀대요. 칼리지 보이. 이 칼리지 보이 나는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이제 게임을 했으면 그때 팀 마이클 조던이 이겼다고 그럽니다.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 두 선수가 크리스찬 레이트너와 레리 버드가 구멍이긴 한데 나머지는 구멍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2008년도 보면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 부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뭐 경관 빅맨이긴 하지만 클래스가 좀 다르고 테이션 프린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프린스예요. 그냥 프린스 궁에 있어야지 여기 베이징에 오면 안 된다니까. 오면 안 되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92년과 2008년 이게 선수들의 이름값과 별개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16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게 있는 게 기본적인 슈팅 레인지와 슈팅 능력 자체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008년은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순수 높이에서는 사실은 92년이 빅맨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두려운데 2008년은 3점을 뻥뻥 꽂을 수 있다. 좀 더. 이렇게 되면은 3점이죠. 3점이죠. 이런 싸움으로 가면은 또 2008년에 해볼 만하다. 그게 현대농구의 2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면 네. 저처럼 이제 40대 초중반 네. 이런 분들 이제 마이클 조던을 보고 열광하고 이제 살았던 그 1990년대 학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셨던 물론 뭐 예전에 보셨던 분도 있지만 이동환 기자 그 나이 또래 30대 제가 08학번이거든요. 요때 이제 르브론 제임스 시대 요때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몰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슛이 좋잖아. 그렇지. 기술이 발전이 돼 있고 수비가 발전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석점 슛 슈팅의 어떤 기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2.3점은 우리가 이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잠깐. 네, 말씀해 보시죠.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2008년도는 여기에 전문 슈터가 누가 있어요? 아니 카메라에서니. 카메라에서는 이날 그 2008년도에 3&D였고요. 네. 코비 정도. 코비 정도 있는 거고.
검증 되는 거. 예를 들어 여기서 스테판 커리나 제임스 하든 좀 들어오면 이제 균형이 좀 맞춰질까. 그 정도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정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일부러 싸움을 걸었는데 근데 92년은 그냥 로스 쓰면서도 그냥 혼자 이런 거 있잖아요. 탄성이 나오는 거. 와 진짜 40대에 그 40대들의 성역들이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돼 성역들이.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첫 번째 성역이 마이클 조산이고 두 번째 성역이 92년도 드림팀이야. 그 성역을 건드릴 거야 우리 이런 기자가. 저는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악플 달아주세요. 아니 이거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논쟁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치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92년 드림팀과 2008년 리듬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돌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할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96년? 그러니까 2008년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아니요 저는 2008년이요. 그 정도로 사실은 92년이 강력하다. 애틀란타도 엄청 애틀란타 올림픽 때도 강력했죠. 여기는 뭐 샤키로린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92년부터 2020년까지 로스터를 쫙 정리해 놨는데 뭐 이제 보여주시겠죠. 근데 눈에 띄는 게 92년, 96년까지는 미국엔 또 완전 괴물 같은 빅맨들이 두세 명씩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한 명, 두 명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센터 기근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장신 선수들이 포워드로 오히려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들이 그냥 여기 미국 대표팀 로스터에도 그대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게 싶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포워드형, 가드형 농구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트랜지션이 이제 강화되고 석점 슛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020년 도쿄올림픽 뭐 사실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네. 이 대표팀이 92년 이래로 가장 약한 대표팀이다 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가장 약한 대표팀이다. 네, 가장 약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바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팀이 동메달에 그쳤던 2004년 아테네. 그렇죠. 2004년밖에 네. 없죠. 예. 네. 2000년 시드니도 사실은 거의 드림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2004년에 동메달을 땄었는데 이때 뭐 팀 덩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칠어서 다시는 올림픽에 나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 대표팀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2004년보다 더 약하다. 네네. 제일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네네. 사실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저는 그냥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2004년. 왜냐면 이때 이제 르브론, 멜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21살 막 이럴 때라서 그렇죠. 좀 무르익지 않은 전혀 무르익지 그렇죠. 않은 느낌이어서 이때도 되게 약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도쿄올림픽 결과 나오면 또 저희가 한번 미국 한번 거하게 까는 시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이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 시즌이 중단됐다가 그 올랜도 버블에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쉬지 못하고 그쵸. 시즌을 진행을 했고 또 얼마 쉬지 못하고 도쿄올림픽을 한 말이죠. 맞아요.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도 있어가지고 이 멤버 자체가 약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멤버들의 어떤 처한 상황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